자, 오늘은 50대 은퇴자분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? 네, 저는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년. 네, 퇴직을 하고 치킨집을 창업을 했었고요. 네. 지금은 즉석 짬뽕 전문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아유, 치킨집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? 제가 한 약 5년 전에 조선 업종에 불황이 왔을 때 희망 퇴직을 하면서 희망 퇴직을 한 상태였는데,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 조선업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창업 지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교육을 받고 하면서 그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가 제 동생이 천안에서 그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그거를 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뭐 은퇴자들이 누구나 도전하는 게 치킨집이라고 하는데, 치킨집 뭐 시작할 때 혹시 준비할 때 이것은 꼭 확인해봐라 이런 거 있을까요? 그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재료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원가나 이런 부분, 그다음에 만약에 창업을 했을 때 이제 그 어차피 혼자는 못 하는 거니까, 그렇죠. 직원들 어떻게 채용을 하고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치킨집 이제 뭐 요즘은 뭐 요기요 뭐 이런 걸 많이 쓰지만, 과거에는 이제 그 오토바이 타고 알바생들 많이 썼잖아요. 그 알바생들을 관리하는 뭐 노하우는 특별히 있을까요?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알바 쓰지 않고 배달의 민족 통해서 그 배달을 했는데,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그 배달하다가 사고 난 예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배달 그 직원을 안 두고 배달 민족 이제 그런 배달 대행을 통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종업원들 같은 경우 과거에는 그렇게 사고 나면 다 업주가 책임져야 됐으니까, 그래서 요즘 주로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그런 데를 이용하는 거네요. 혹시 치킨집은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운영되나요? 글쎄요, 저는 그때 뭐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5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했었거든요. 그럼 낮 시간에는 안 하고 5시부터 2시까지 하는데 5시부터 이제 영업을 하지만 이제 준비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한 3시부터는 나와가지고 또 재료나 이런 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직접 농산물 시장 이런 데 가서 재료 사다가 준비하고 뭐 청소 이런 거 준비하면서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제 영업을 하고 있죠.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. 그렇죠. 그러면 뭐 월 수입은 그렇게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? 글쎄 이제 뭐 다른 가게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저는 그때 당시 한 3천 정도 월. 그러면 이제 뭐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? 순수익이 한 7, 800 정도? 그러면 많은 거죠. 이제 아무 일이 없으면 많다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안 되는 날은 또 이제 많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금 생각하면은 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 치킨집도 혹시 성수기, 비수기가 있나요? 성수기라고 하면은 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라든지 뭐 축구 그런 게 많이 있다든지 그런 때는 또 지금 잘 나오고, 비수기는 뭐 조류독감이나 이런 거 왔다 그러면 이제 치명적인 완전. 계절 영향은 좀 안 받나요? 계절 영향은 저는 크게 못 느꼈습니다. 치킨집은. 근데 혹시 그 폐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?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, 집사람이 이제 그 약간의 이 치킨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어떤 그 뇌출혈 증상이 보여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또 이제 후유증 그런 거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요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할 수는 없고 이제 직원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
흐름으로 볼 때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정리를 빨리 하게 됐습니다. 그럼 손실은 뭐 없었나요? 폐업하시면서? 당연히 손실 좀 많았죠. 손실 많은데 네. 그 정도 손실은 뭐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하고 빨리 정리하는 게 좀 낫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. 그럼 혹시 이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치킨집 하시면서 이제 폐업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건데 그 폐업을 좀 잘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? 잘 넘길 수 있는? 글쎄요, 뭐 그때 뭐 부동산 뭐 이런 데도 뭐 이제 암암리 이렇게 광고도 내고 뭐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좀 이제 저는 이제 그 다른 가게 하는 분한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넘겼는데 잘하셨네요. 좀 그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잘 좀 알아보시면은 이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잘 알아보고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낫겠다는 생각이. 폐업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지 잘 끝낼 수가 있겠네요. 자, 혹시 그 치킨집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만큼은 꼭 확인하고 해라, 이런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있을까요? 글쎄요, 제가 왜 치킨을 그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냐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이제 그 프랜차이즈 업체 그런 저가 많다 보니까 이런 개인들이 그런 업체들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지, 쉽게 말하면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또 이제 그런 걸로 창업하려고 그러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치킨집을 한다고 이렇게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신다면은 치킨집 가서 진짜 일도 해보고 그 어떤 뭐 장단점 이런 거 그것도 가게 하나만 가지 말고 여러 군데 가게를 가서 보고 잘 되는 데 가보고 안 되는 데도 가보고 여러 좀 세심하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세심하게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.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. 여러 군데의 치킨집에서 사전 알바를 한두 달씩 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.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. 자, 1부를 마치고 우리 2부에서 새로운 또 업을 하고 계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